인천 송도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래 여학생 B양의 뺨을 7차례 손바닥으로 맞을 때마다 하나, 둘 하고 울먹이면서 숫자를 세야 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불빠따 장유정 변호사입니다. 행위자가 학생이거나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학생이 피해를 당한 모든 종류의 폭력 행위는 다 학교 폭력이고요. 다만 가해자가 학생인데 피해자가 성인이다 또는 학생이 아닌 자퇴생이라든지 그러면 엄밀히 는 학교 폭력은 아니고 그 학생들은 이제 별도로 처리하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영상이 일단 남아있고 그리고 언론 보도가 일단 돼 있고 그 세 가지를 합치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대 사건으로 볼 거기 때문에 중학생 중에서는 최고의 처분이 전학이에요. 우리나라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퇴학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학을 아마 선택해서 보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의 폭력 행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전학 가는 거를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학 가면 되지. 전학 처분도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 하지만 일반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전학 나고 끝이야? 이게 뭐야? 이제 뭐 화가 막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형사 처벌을 또 받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징계하는 거랑 형사 처벌은 별개로 진행되고 다만 아이들이 어린 학생이라서 소년 처분을 받게 되니까 소년 처분은 비밀로 모든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처분을 받아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년원을 갔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집에 갔는지 이걸 뭐 알 수가 없어서 그 언론 보도에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뭐 전학만 가고 끝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소년 처분은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민사 쪽으로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처분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학폭 처분을 결정하는 거는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각 학폭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교육지원청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색깔 다르고 학폭위원들의 성향별로 색깔 다르고 결정적으로 재판이나 법원의 어떤 사무는 공개가 다 돼 있고 판결문이 축적돼 있는 게 있어서 변호사들이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학교폭력은 철저하게 비밀로 모든 게 돼 있어요. 사례가 축적돼 있지도 않고 그걸 어서 누가 열람을 해가지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처럼 경험이 많은 변호사다 그러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정도면 이 정도 사건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공식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건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나이가 중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리고 사건이 성폭력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영상 촬영된 게 있는데 그 촬영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이가 부상 정도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학생들 사안이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질이 나쁜 친구들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폭력 사건의 한 절반 이상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이제 화가 나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이런 영상에 나오는 것 정도로 무서운 그런 나쁜 학생들은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도 거짓말을 한다든지 꾸며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당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할 이유도 별로 없고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 진술을 바탕으로 하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 처분은 나오겠구나 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고 이 밑으로 처분을 받는 건 불가능한 사건이다 라는 정도는 감이 오죠.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은 대학 입시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고등학생이 5년간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이제 좀 치명적이죠. 정시로 재수, 삼수를 했을 때 정시에서도 지금은 감점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처분이 크게 나왔고 본인이 학업에 뜻이 있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어떤 학생이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질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중퇴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학은 그 학교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서 반경 5km 밖 학교로 보내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5km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강남에서 저기 광화문까지 거리가 10km가 안 돼요. 5km면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그 애를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여기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억지로 생각해보면은 강제 전학을 갔는데 다시 이사를 와가지고 다시 전학을 오고 싶어요. 전학은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다시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전학 처분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상급 학교 진학 시에 무조건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절대로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예술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다. 근데 피해 학생도 합격을 했다. 얘는 못 가요. 어느 정도는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에 대한 위자료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는 건데요. 보통은 형사사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쪽으로 이제 금전 배상은 받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년 처분을 제일 세게 받으면 장기 소년원 처분인데 사실 소년원 처분을 갔다 와도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피해 학생 쪽 입장에서는 소년 처분 받아도 내가 뭘 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여기서 합의금을 좀 많이 받고 차라리 합의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른 거고, 근데 대부분은 자식이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피해를 받으신 부모님이라면은 이건 사실 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합의가 잘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영상에 찍힌 것보다 훨씬 심한 일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아직도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걱정하실까봐 또는 나를 혼낼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될까? 이런 의심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도 얘기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러면은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만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정정긍긍만 하고 살이 쏙쏙 빠지고 아무 말도 집에서 안 하고 성적 툭툭툭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거 우리 집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집 멀쩡하고 화목한 가정인데 학교폭력 혹시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랑 일단은 터놓고 조용히 얘기를 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변호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 좀 잘 아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알지, 부모님 세대하고는 또 달라요.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대충 들어서는 이게 심각한 일인지를 부모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직에서 아이들이랑 좀 접촉이 있고 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우리 애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잘 좀 관찰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도와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빨리 처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불봤다 장효정 변호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